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박성일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토스뱅크의 오픈소스 보안 관리 체계이고요.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요. 발표는 아마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발표를 왜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토스뱅크의 오픈소스 보안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CV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안 담당자이실 테니까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가 유독 그 어느 해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사이버 보안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취약점이 나오는지 다들 체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CV는 알려진 취약점이니까 아마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까지 있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원래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캡처를 해서 놓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것도 있고요. 최근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루가 멀다하게 보안 사고를 뉴스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저 역시 보안 담당자다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진 않을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급망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npm을 이용한 공급망 공격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4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한 공급망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토스뱅크는 오픈소스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단계에 대해서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토스뱅크가 사용하는 도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커버입니다. 2단계의 목표는 취약점을 탐지하고 가시성을 확보한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자산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있나요? 인데요. 다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토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입니다. 토스 역시 외부의 다양한 소스를 이용하여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로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사에 게시되는 취약점의 경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 외에 자동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내부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VMS라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가디언즈 행사에서도 공유가 되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리고 취약점 진단부터 정보 수집 그리고 취약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는 넥서스라는 스캐너입니다. 넥서스는 네트워크 전체를 스캔하기 때문에 식별되지 않은 자산을 찾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와주입니다. 이제 토스는 전체 서버에 대해 와주라는 오픈소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와주가 설치된 서버는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체 서버에 대한 가시화를 하는데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와주의 상세 화면입니다. 어떤 서버인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조치 상태는 어떤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브라우저의 확장을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와주를 단말에 설치하는 경우 어떤 확장 프롬이 설치되어 있는지 식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브라우저 확장을 통해서 공급망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까지 가시화를 원하신다면 와주 사용을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입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3가지 제품인데 가장 많이 하실 넥서스 레파지토리 그리고 레파지토리 보안을 위한 레파지토리 파이어월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제품 중에서 넥서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2개는 모두 상용입니다. 토스 같은 경우 오픈소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요. 필요하다면 상용 솔루션도 구매하여 도입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D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파이프라인 관리 솔루션으로 2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나 코틀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빌드될 때마다 실행되어 가지고 소나타입 라이프 사이클이 CLI로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저희 회사의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인 GitHub 래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요즘은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아마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토스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로는 하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는 이미지 저장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서 트립이라는 이미지 스캐너를 저희가 플러그인으로 사용하고 취약점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트립이 결과 역시 VMS로 적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생성하다 보니까 결국 통합해서 관리해야겠다 이런 니즈가 있어서 VMS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았더니 전체 취약점을 한 번에 식별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트립에 대한 상세 내역인데요. 어떤 취약점인지 그리고 어떤 패키지인지 상세한 정보가 나오고 조치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스뿐만 아니라 요새는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헬름 역시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름에 있는 다양한 코드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데요. 앞에서 말한 트리비의 경우 코드 스캐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 토스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차트가 변경이 되는 경우 그리고 트리비가 실행되어서 점검하고 그 결과 역시 VMS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자산 식별에 사용하는 솔루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MS를 통해서 자산의 취약점을 수집하고 있고요. 넷서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스캔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주를 통해서 서버 및 단말의 패키지 또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소나타입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CD를 통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비를 통해서 코드에 대한 스캔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애널라이즈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취약점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다입니다. 이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취약한 오픈소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인데요. 앞에서 말한 파악을 위해 토스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분석의 경우 어떠한 오픈소스가 반입될 때, 빌드할 때, 그리고 매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애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들이 보안성 검토를 위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들어오는 첫 번째 경우인 넥서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메이븐, npm, 파이파이 등 외부의 레파지토리는 사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사내 넥서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넥서스 같은 경우 통제는 하고 있지만 개별 접근에 대한 차단이고요. 악성 코드에 대한 차단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파지토리 파이어월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레파지토리 파이어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어월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빨간 테두리 박스라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컴포넌트가 반입되는 경우 먼저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보가 있는 컴포넌트의 경우 바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 검역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검역소에서는 이제 소나타입의 인텔리전스 정보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받아오는 동안 새로 반입되는 패키지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컴포넌트는 통과가 되고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소나타입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션 분석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할 때마다 결과가 적재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GCD와 연동을 해서 파이프라인에 따라 적재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독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주로 담당자인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프트랑 그라이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실행을 한 결과이고요. 이 S밤을 이용해서 다양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프트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도 S밤 생성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파일, 컨테이너 이미지 이런 구분 없이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프트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S밤만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프트를 만든 회사에서 그라이프라는 도구까지 제공하고 S밤뿐만 아니라 상세한 취약점의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도 시프트처럼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 기능도 있고요. 첨부한 화면 이제 발표를 위해서 제가 테스트 목적으로 실행한 거라서 상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없는 CLI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부망에서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취약점 정보를 최신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옵션 조정만 하는 경우 내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망불리 환경에서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패턴 업데이트까지 자동화가 필요한데요. 망연계 스트리밍 등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여 DB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크릿 스캐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워진 글인데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글의 작성자는 GitHub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 시크릿 정보를 이용해서 버그 바운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금으로 $64,000를 벌어들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크릿 스캐닝이 이제는 중요하고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GitHub에서 만약 본인이 관심 있는 소스가 있다면요, 한번 다운받아서 시크릿 스캐닝을 수행해도 많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담당자분들도 회사에서 이런 트리비, 킹피셔 또는 트러플 호그 등을 이용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널라이저는 이제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프트를 이용해서 S밤을 만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취약점 정보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소나 타입을 이용하기도 하고 트리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도 평가인데요. 이 단계의 목표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도구를 설명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지표를 참고하고 왜 이걸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자산 식별하고 취약점을 분석했는데 이제 정말 실질적인 위험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취약점을 조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질적 위협인지 확인하고 이를 먼저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토스는 두 가지 지표를 가장 먼저 참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CBSS와 EPSS입니다. 최근에는 EPSS를 조금 더 많이 참고하는 것 같은데 CBSS 역시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 참조하면 된다기보다 이 두 지표를 모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진단한 결과인데요. 상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CBSS 그리고 EPSS 외 추가로 두 개를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VX와 KB입니다. VX는 S밤과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한데요. S밤에서 파악된 것 중 취약점이 실제로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보안적인 문서입니다. VX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아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재 스터디 단계입니다.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격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취약점 조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높여서 봐야 할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를 보면요. EPSS가 91.9가 있고 리스크 스코어는 86.4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이를 보시면 EPSS는 90.4인데 리스크 스코어는 낮습니다. 하지만 KB 마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담당자라면 가장 먼저 KB가 있는 것부터 조치를 하라고 공고하고 나머지는 리스크 스코어를 참고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장표는 CBSS, EPSS 그리고 VX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사실상 VX까지 참고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 앞에 말한 CBSS 그리고 EPSS를 먼저 참고하여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네 가지 지표를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KB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CBSS 그리고 EPSS를 주지표로 사용하면 평가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조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치 단계의 목표는 조치를 수행해 보안을 강화한다입니다. 이 세션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보안 담당자이실 텐데요. 결국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인프라 담당자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요청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스는 그럼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소나타입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P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키지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손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석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취약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PR 또는 티켓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이 부분만 확인해서 본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병합만 해주면 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는데요. 기존에는 버전 확인, 사용 여부 점검, 영향도 확인, 패치, 대기 등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개발자가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치를 요청하는 보안 담당자도 만족스럽고 취약점 조치보다는 비즈니스 업무에 집중을 해야 하는 개발자 역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만들어진 티켓에는 상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떤 패키지인지, 현재 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식별된 취약점 정보도 나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P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프론트 개발자가 사용하는 NPM, 이 공급망 공격에서 취약해서 주요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PNPM에서는 이런 NPM에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부분을 해결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포스트 인스톨 스크립트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릴리즈 최소 시간 지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릴리즈 최소 시간 지정은 이제 어떤 패키지가 새로 나왔을 때 하루 또는 일주일 이내 릴리즈된 패키지는 설치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옵션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NPM 공급망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 회사에서 NPM을 사용하고 있다면 PNPM으로 바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USB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라이프와 같은 도구인데요. 구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라이프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USB 스캐너도 참고하여 취약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구들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취약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USB 스캐너의 장점은 픽스 옵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이 있다면 바로 버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 아직 자동화된 하드닝을 저희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도커허브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도커허브에 있는 오피셜 이미지 역시 많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망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하드닝된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하드닝에 많은 개발자나 데브옵스 엔지니어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 하드닝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제품이 이제 체인가드라는 제품인데요. 이 체인가드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받은 이미지를 앞에서 소개한 그라이프라는 도구로 실행을 했더니 취약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보면요. 놀랍게도 왼쪽의 공식 이미지가 아니고 오른쪽의 공식 이미지입니다. 왼쪽이 이제 체인가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인데요. 이 컨퍼런스가 체인가드를 소개하는 자료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조치 단계에서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 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 타입의 제품을 이용해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티켓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USB 스캐너 기능을 이용해서 픽스 옵션으로 조치가 되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중인 체인가드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랩업을 하려고 합니다. 토스뱅크에서는 어떻게 오픈소스를 바라보고 어떤 도구를 쓰는지 도구 중심으로 설명했는데요. 대부분의 도구는 오픈소스고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 내용이 있다면 업무에 활용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제 레슨런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가시화입니다. 보안의 시작은 가시화에서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식별되지 않는 자산으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벽한 보안보다는 민첩한 보안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많은 취약점이 있더라도 결국 가장 심각한 취약점을 가장 빠르게 조치하는 게 보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스 블로그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요.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의 세기만큼이나 강하다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민첩한 보안을 통해 빠르게 약한 고리를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안 담당자들이 맞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하더라도 사고는 단 하나의 허점이 있으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평판과 임직원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지키려는 회사 전체의 문화가 없다면 보안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